안녕하십니까. 명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두레박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44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고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신화가 매우 풍부합니다. 다민족 국가라 각 민족의 다양한 신화를 모두 포함하지만 발생지에 따라서 서방의 화화계, 남방의 묘만계, 동방의 동이계, 신화의 세 가지 계통으로 크게 나누거나 창세신화, 영웅신화, 자연신화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시대 유가와 도가의 영향으로 이전 시대의 수많은 신과 제왕들을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성왕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중심에서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의 소재로 북유럽의 신화가 각광을 받듯이 서양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동양 신화도 섭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양 신화하면 중국 신화라든가 또 중국 신화하면 화학의 신화에 매몰되어서도 아니 되겠죠. 창세 신화는 시조 신화와 연결되면서 소수 민족들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개강 신화와 반고 신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신화의 시작도 바로 혼돈입니다. 하늘, 땅, 공기, 물,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혼돈의 상태, 즉 그리스 신화로는 카오스가 되죠. 중국 최초의 신화집인 산해경에서는 서쪽 산에 사는 한 마리의 신령스러운 새로 이러한 혼돈의 모습을 제강이라는 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강은 얼굴이 없는 두루뭉실한 자루 모양으로 빛깔은 불꽃처럼 붉으며 6개의 다리와 4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춤과 노래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장자에 오면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세계의 중심을 다루는 임금이 되었고 남해를 다스리는 숫과 북해를 다스리는 홀이라는 친구가 생겨나서 숫과 홀은 혼돈의 극진한 대접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과 같이 눈, 코, 귀, 입 등 7개의 구멍을 뚫어주기로 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일주일 만에 드디어 7개의 구멍을 다 뚫게 되자 그래서 혼돈이 기뻐했을까요? 7개의 구멍이 다 뚫리는 순간 혼돈은 죽고 맙니다. 마침내 세상에서 혼돈이 사라지고 천지창조가 시작이 된 거죠. 숫과 홀은 빠른 또는 잠깐, 순간, 갑자기 등의 뜻을 지닌 시간의 존재들입니다. 혼돈이 숫과 홀에 의해서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말은 곧 혼돈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시간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었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배하는 시대란 곧 질서의 시대이자 인간이 지배하는 역사의 시대이죠. 결국 혼돈의 죽음은 태초의 신화 시대로부터 비로소 인간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가 성립된 이후 혼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요? 한나라 때의 소설 신의경이라는 고대 소설에서 보면 곤륜산의 서쪽에 어떤 짐승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개와 같고 긴 털에 다리가 넷이 달렸고 곰 같기도 한데 발톱은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걸어도 나아가지 못하며 두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갈지를 알았습니다. 배가 있으나 오장이 없고 창자가 있으나 꾸불꾸불하지 않아 음식이 곧바로 내려갑니다. 누군가 덕행이 있다고 하면 가서 들이받았고 못됐다고 하면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늘이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름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홀로 살며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데 항상 자신의 꼬리를 물고 빙빙 돌다가 하늘을 보고 웃곤 합니다. 혼돈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하고 추악한 짐승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인간은 자연을 무시하고 자연의 이성적 능력을 과신하여 전쟁, 인종, 차별, 환경, 오염 등 숱한 재앙들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듯이 현대의 위기 속에서 자연의 질서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화란 무릇
인간이 잃어버린 태초의 본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아닌가 합니다. 알아서 깨어난 반고신화는 삼국시대 오나라의 서정이 쓴 삼호역기에 소개되고 양나라의 임방이 쓴 수리기에 반고의 시체로부터 만물이 생성되는 남방의 묘만괴 신화로 중국 정통인 화학의 신화는 아니죠. 태초의 우주는 아주 커다란 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알의 내부는 지극한 혼돈 상태로 마치 노른자와 흰자가 한데 들어있는 달걀의 속과 같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구분이 없이 뒤섞여 있었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뒤엉켜서 어둠과 밝음조차 나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격렬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아주 작은 덩어리가 생겨났고 그것은 점점 커져서 거대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달걀 속의 병아리처럼 알 속의 혼돈이 최초의 우주적 생명인 한 거인을 낳은 것이죠. 이 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거인이 되었고 그 거인이 이름이 바로 반구라고 부릅니다. 반구는 18,000년 동안 알 속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반구는 우리말로 아주 오래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구는 엄청난 힘으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 알을 깨뜨립니다. 알이 깨졌을 때 알 속에 있던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서 땅이 되고 가볍고 맑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됩니다. 반구는 머리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발로는 땅을 뒤로 딛고 일어섭니다. 하늘은 날마다 한 길씩 높아지고 땅은 날마다 한 길씩 낮아져서 그 사이에 선 반구도 점점 거대하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키가 9만 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채로 18,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자 반구가 서서 버틴 덕분에 하늘과 땅은 다시 붙어서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수한 세월이 지나면서 반고는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마침내 반고는 어마어마한 소리와 함께 쓰러져 그 운명을 다합니다. 그 순간 반고의 몸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고의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목소리는 천둥 소리가 되었으며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고 또 그의 몸은 대지와 산이 되었고 그의 피는 강물이 되었으며 핏줄은 길이 됩니다. 또한 살은 논밭이 되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의 별이 되고 몸에 난 털은 풀과 나무로 변해갑니다. 심지어 그의 땀조차 이슬과 빗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고의 몸은 온 천지에 흩뿌려지면서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중국 창세 신화는 거인이 생기고 죽음으로써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인 화생설이라고 하지만 서양과는 다릅니다. 바빌로니아의 티아마트나 인도의 푸르시아로부터 게르마니아에 이르기까지 인도 유럽어 계통의 거인 신화에서는 다른 신들이 거인을 살해한 후 신체를 절단하거나 해체하여 산, 강, 숲 등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동양의 거인 신화는 그들과는 다르게 혼돈 속에서 태어난 거인 반구는 몇만 년을 혼자 살다가 노쇠해서 죽은 뒤에 자연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중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대립과 극복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를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반영된 혼돈과 인체를 소우주로 보는 우주관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동양적 인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다음은 일본의 창세 신화와 우길기 및 일본 천황제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두레박이었습니다.